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6월 모의평가 정치화법 해설을 맡은 박민아입니다. 자, 우리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맑게 흐르는 여러분, 자, 여러분을 위한 총평을 들고 왔습니다. 정치화법 이번 6월 모의평가 총평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부한 개념을 정리하고요. 응용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 선생님 좀 강조하고 싶어요. 개념의 빈틈을 찾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조금 페이지 구성으로 말하면요. 뒷페이지, 한 2페이지 정도에서 2페이지의 몇 문제, 그리고 3페이지에 해당하는 문제에서는요. 개념의 빈틈, 그리고 이 빈틈을 가지고 조금 응용할 수 있는 법적 사고력까지도 연습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자, 우리 전반적 체감 난이도는요. 여러분이 풀면서는 어렵지 않은데 좀 괜찮은데 싶었겠지만 좀 꼼꼼히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개념의 빈틈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선지들이 구석구석에 존재했습니다. 선생님은요. 중상 정도다. 조금 물론 중에 조금 가깝긴 하지만 중상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여러분께 한 줄 총평 이렇게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단원별 출제 문항 살펴보면요. 늘 그렇듯이 이렇게 쭉 골고루 출제된 편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문항들을 한 번 더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꼼꼼한 개념 정리가 필요한 문항입니다. 우선 8번 문항입니다. 8번 문항 그리고 9번 문항.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9번 그리고 8번은 국회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국회와 관련해서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 국회의 권한이 조금 더 범위를 한 단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면은 어떤 권한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국정교사와 국정감사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9번은요.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에서 정말 단어 하나의 차이로 단어 한 두 글자 정도의 차이로 전혀 답이 달라지는 문제였습니다. 즉 꼼꼼하게 공부하고 꼼꼼하게 개념을 외웠어야지 풀 수 있었던 문항이었고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우리 뒤에서 살짝 설명하겠지만 선거 결과 분석은 맞췄지만 국가기관 구성과 기능 9번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9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어떻게 외워야 된다? 꼼꼼하게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개념의 빈틈 8번과 9번 사이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으로는요. 15번과 16번 문제에도 등장했습니다. 15번 문제는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와 관련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였습니다. 자, 이 부분이 꼼꼼한 개념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요. 부당해고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이렇게 구제 신청을 했을 때 어떤 논리를 가지고 구제 신청을 했을지를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고요. 16번은 형사 절차와 관련된 문제였죠. 형사 절차는 늘 그렇듯이 꼼꼼하게 공부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이번 육모에서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등장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이 미흡했던 수험생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킬러 문항입니다. 킬러 문항은요. 선생님이 13번과 14번으로 정했습니다. 자, 우선 13번은요. 의외로 많은 친구들은 맞췄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킬러 문항인 게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됐을 겁니다. 타임어택 문제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킬러 문항 14번이죠. 14번은요. 이게 왜 표로 나와 있어서 이런 표의 상황의 경우 불법행위와 연결시켜서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하는 문제였습니다. 각각의 상황들을 여러 갈래로 주고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13번보다 더 시간이 걸리는 타임어택 문제였고요. 자, 선생님 14번 좀 강조할게요. 특히 6월 모의평가는요. 평가원에서 우리에게 나름의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얘기를 같이 해야겠네요. 킬러 문항의 선거 결과 분석 문제 선생님 과감하게 뺐어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생님의 총평에서는요. 킬러 문항의 선거 결과 분석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과감하게 뺐습니다. 킬러 문항까지는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설명하면요. 앞에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선거 결과 분석 문제까지 올 시간이 없어서 못 푼 것뿐이었지 20번 문제 자체, 선거 결과 분석 자체가 난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절대 난도가 높지 않았어요. 따라서 킬러 문항에서 뺐습니다. 오히려 14번, 13번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뒤에 20번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 14번이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은요. 14번은 앞에 설명했지만 불법행위를 상황별로 이 상황,
저 상황, 저 상황으로 나누고 또 요 상황에서의 법적 사고력, 이 상황의 법적 사고력을 막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작년에 평가원 기출에서 이런 스타일 문제 등장했었죠. 상속의 경우였어요. 상속의 경우였어요, 그때는. 자, 상속이 이런 경우, 상속이 이런 상황이라면, 상속이 이런 상황이라면 상황별로 나누고 이때의 상속, 이때의 상속 막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였죠.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원이 우리에게 나름의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라면요. 법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 낼 거야가 첫 번째. 법적 사고력을 내는데 각각의 법적 상황을 나누어서 여러 갈래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 낼 거야. 그리고 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같은 결과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각각 나누어서 잘 생각하는지를 물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나름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라면은 우리는 연습을 해야겠죠. 법적 상황별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연습, 문제를 푸는 연습. 우리 수능 특강 교재나 수능 완성 교재에도 이런 표로 나와 있고 법적 상황별로 푸는 문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시그널을 잘 한번 받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 선생님이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일희일비하지 말기. 혹시나 문제를 풀면서 조금 수월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일지라도 남들은 괜찮았다라고 하는데 나는 어려웠어 라고 할지라도 이번 한 번의 시험으로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요. 너무 좌절하지도 마세요. 늘 그렇듯이 담대하게 쭉 갑니다. 두 번째, 개념의 빈틈 찾고요. 이제 좀 제발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좀 외워주세요. 선생님이 좀 이따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빈틈으로 작용하는 부분 다 설명했습니다.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에서도 안 외웠을 것 같은 부분까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좀 외워주시고요. 자, 세 번째 선생님이 이번 육모 끝나고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해설할 때도 강조할 겁니다. 교과서로 돌아갑시다. 좀 우리에게 시그널을 준다면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런 시그널 받았어요. 이제는 어떤 식으로 난도를 높일 거냐면은 교과서에 있는 워딩을 조금 잘 해석하는지, 교과서 워딩 사이사이에 있는 법적 사고력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을 거야 라고 하는 시그널을 받았어요. 우리 이번 육모에서도 그런 선지들 굉장히 많았고요. 자, 우리 교과서로 돌아갑시다. 수능특강 본문에서도 굉장히 자주 쭉 그대로 나온 문장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화법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작년에 법과 정치를 배웠던 친구들이라든지 혹은 학교에서 정치화법을 수강하지 않은 친구들이라면요. 교과서를 구해서 교과서를 반드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교과서 워딩으로 돌아가는 거 선생님 꼭 강조합니다. 마지막,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탐구 공부 시간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탐구 공부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다면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꼭 해주시면서요. 이제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1번부터 해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해설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